숲에 밤이 찾아오면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도 활발해진다. 노루는 포식자의 눈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주로 활동을 한다. 인기척에 놀란 노루들이 몸을 피하느라 바쁘다. 어수선한 노루들 옆으로 일단의 동물 무리가 눈에 띈다. 노루를 사냥하러 나온 들개들이다. 새끼 3마리와 수컷 어미로 이루어진 들개 무리. 들개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개가 야생의 상태로 적응한 개체들이다. 추격을 받자 어미가 촬영진을 한 곳으로 유인하고 새끼들은 다른 곳으로 숨어버린다. 들개는 사냥 등의 무리 행동을 할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숲 곳곳에서 야생 들개에 희생된 노루의 사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들개 개체 수가 늘면서 작년까지 모두 58마리의 야생 노루가 희생됐다. 이것도 보면은 들개가 잡은 거예요. 자연사가 하게 되면은 이 구조가 뼈 구조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 야생 동물에 의한 이게 그 피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노루를 잡아먹을 수 있는 개체가 들개밖에 없다는 거죠. 천적이 없어 숫자가 꾸준히 늘어난 들개들은 야생 노루뿐 아니라 가축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인가 근처에서 들개 4마리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고 있다. 최근 제주에 출몰하는 들개들은 아예 인간과 접촉 없이 처음부터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개체들이다. 버려진 유기견이 짝짓기를 통해 대를 이으면서 야생 들개로 변한 것이다. 들개는 살기 좋은 서식 환경 덕분에 생존율이 높고 개체 수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 제주는 인구가 밀집된 도심 지역이 적고 한적한 목장과 산이 많아 몸을 숨기기에 좋다. 그리고 야생 노루와 목초지에 풀어놓은 가축들이 있어 먹이가 풍부한 것도 한 이유다. 큰 동물의 뼈를 물고 오는 들개 한 마리. 성질이 사납고 포악한 들개는 가축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위 포식자 들개의 등장은 제주 생태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한라산 중산간 일대. 숲속 곳곳이 파헤쳐져 있다. 마치 사람이 개간해 놓은 듯 넓은 지역의 땅이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동물이 먹다만 매미 유충도 눈에 띈다. 금방 지나간 동물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림자 때문에 뭔가 굽이 있는 동물의 발자국이다. 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굽이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배설물. 잠시 후 그 동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먹이를 찾아 나온 멧돼지 한 마리. 멧돼지는 주둥이로 땅을 파헤쳐 뿌리 식물이나 곤충들을 먹는다. 수컷이나 새끼가 없는 암컷은 보통 이렇게 단독 생활을 한다. 멧돼지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해 있지만 시력은 나쁜 편이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2, 3m 앞까지도 접근한다. 멧돼지는 대개 주행성이어서 아침과 저녁에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돈네코 유원지. 돈네코란 멧돼지가 물을 먹으러 오는 입구라는 뜻이다. 옛날 제주도에도 멧돼지가 살았었다는 흔적이다. 제주 멧돼지는 1920년대 이전까지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제주 자생 멧돼지가 관찰된 사례가 없어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도대체 이 멧돼지는 어디서 온 걸까?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 외부 엽사가 몰래 차에 싣고 와서 방사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여기도 지금 멧돼지 사육했던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농가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야생에 적응해서 서식하는 개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한 곳이다. 멧돼지는 여름철에 진흙으로 된 물웅덩이에서 목욕을 하는 습성이 있다. 진흙에서 여러 차례 뒹굴면서 기생충을 제거하기도 하고 체온을 낮추기도 하는 것이다. 네, 이게 돼지가 비볐던 자리인데 이 몸이 우리 허리만큼 이게 큰 것 같아요. 높이가 이 돼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멧돼지의 흔적은 숲속 곳곳에서 관찰된다. 어미의 배설물 옆에 새끼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된다. 사방에서 발견되는 흔적만으로도 멧돼지 개체 수가 적어 보이지 않는다. 올해부터 정확한 개체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예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200에서 한 300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을 추산하고 있고요. 멧돼지는 깊은 산,
화렵수가 우거진 숲속에서 살기를 좋아한다. 한라산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최적의 서식지다. 처음 방사한 몇 마리가 몇 년 내에 수백 마리로 불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에는 대항할 천적이 없다는 것도 멧돼지가 개체수를 불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멧돼지는 식물은 물론 토끼와 들쥐 등 작은 짐승에서 물고기나 동물의 사체까지 먹는 잡식성이다. 이게 매미유충인데 이거 먹다가 말았네 이게. 돼지가 많이 있나요? 예, 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숫자가 늘면 서식지 경쟁에서 밀린 개체가 민가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다. 먹을 것이 없으면 개체수가 많이 불어나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제 밑으로 농가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죠. 이제 농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라산 같은 경우에 한 500마리 선은 무난히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후가 이제 문제예요. 올해가 100마리다 하면 새해 200마리로만 봐도 다음에는 400마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800마리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멧돼지는 개체수가 증가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번식기 동안에 사람들을 공격할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멧돼지 수를 조절하기 위해 포획에 나서고 있다. 2009년 6마리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도 3마리를 잡았다. 잡긴 잡았어. 엄청 큰 거라. 전문가들은 사냥은 개체수 조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정된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재래 그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그런 사슴이든 그다음에 멧돼지든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는 사실은 정확한 사전 조사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더 피해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연유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방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을 들여올 때는 오랜 기간 면밀한 생태 연구를 거친 뒤에 이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나 방침이 없다.